자동차의 센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센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동차의 센서 종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의 센서가 무엇이냐? 먼저 자동차의 센서는 전기적인 신호로 답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전기적인 신호로 답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센서라고 부릅니다. 센서의 종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보게 되면 AFS라는 에어플로우 센서가 있습니다. 에어플로우 센서, 즉 공기 흐름을 나타내는 센서입니다. 공기 흐름을 나타내는 센서. 요거는 이제 부착되어 있는 위치는 에어크러너에 부착되어 있으며 공기가 들어가는 양을 감지해서 ECU에 전달하고 ECU는 그 정보를 공연비를 결정하여 인젝터로 보내주는, 즉 공기 양에 따라서 연료의 양을 분사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AFS, 에어플로우 센서, 가장 대표적인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FS라고 쓰고, 첫 번째 이제 열선 방식이 있고, 열선 방식, 두 번째 열막식, 즉 핫필링, 첫 번째는 핫와이어, 그 다음에 이제 칼만 와류식, 그 다음에 맵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맵 센서는 이제 Manifold Absolute Pressure, 그래서 맵 센서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는 첫 번째 열선식, 그 다음에 열막식, 그 다음에 칼만 와류식, 그 다음에 맵 센서, 이렇게 대표적인 얘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유량 센서 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공기 흐름 감지용 센서로 학기 잠기가 들어가는 공기량을 측정해서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공기 유량 센서, 즉 AFS라고 그랬습니다. 즉 스로틀 바디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 클리너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계측해서 숫자를 이제 디지털로 보내서 ECU에 보내게 되면 ECU가 인젝터의 양을 갖다가 연료의 양을 딱 조절해주는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기 유량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왔던 칼만 와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면, 칼만 와류는 둥그런 물체 둘레에 있는 유체가 불완전하게 분리되는 기류를 발생하는 소용기류의 반복되는 패턴.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칼만 와류란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전화기나 전선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어떤 속도에서 자동차의 안테나가 진동하는 이것이 우리가 대표적인 AFS, 즉 에어플로우 센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것만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ATS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ATS. 그래서 에어 템퍼리처 센서. 이거는 공기 온도 센서를 말합니다. 공기 온도 센서. 공기 에어 센서도 또한 이제 에어크레너에 부착이 되어 있으며 들어오는 요거는 이제 공기의 온도를 감지해서 ECU를 전달해주는, 즉 공기의 온도를 갖다가 감지해주는, ECU에 전달해주는 보형들을 우리가 AFS 공기 센서라고 부릅니다. 공기 센서. 다음에 이제 BP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메트릭 프레셔 센서, 즉 우리가 간단히 대기압 센서라고 그럽니다. 대기압 센서. 즉 이것도 에어클리너에 부착되어 있으며 들어오는 공기의 농도를 요거는 계산해주는, 농도를 계산해서 ECU로 전달하고 ECU는 그 정보를 갖다가 공연비로 결정해서 인젝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BPS 센서가 됐습니다. 즉 대기압 센서. 즉 저지대하고 그 다음에 고지대하고는 압력이 틀리게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연료의 양을 갖다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있을수록 압력이 고지대보다는 높아지는 그런 압력을 갖다 우리가 체크해서 연료의 양을 조절해주는 대기압 센서가 되겠습니다. 대기압 센서. 그 다음에 이제 TPS는 이제 트로틀 위치 또는 트로틀 각도 센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트로틀 포지셔닝 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로틀 바디에 트로틀 밸브 옆에 붙어 있으면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계산함으로써 한 번 더 공연비를 결정하기 위한 이 마지막 신호를 갖다 보내주는, ECU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트로틀 위치 각도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추가로다가 별도로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WTS 물 온도 센서입니다. 워터 템퍼리처 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의 온도를 갖다가 계산하여 ECU로 전달한다. 물의 온도를 ECU로 전달해준. 그래서 ECU는 요 온도 센서의 신호를 받고, 그다음에 서머스탯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스탯을 열어줌으로써 물이 라디에이터로 들어가서 식혀지게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WTS, 즉 물 온도 센서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 냉각수 온도가 50도 미만에서는 오프되고 꺼지게 되고, 그 이상에서는 온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TCU에 입력시키는 것을 우리가 물 온도 센서라고 부릅니다. 물 온도 센서. 그다음에 이제 CPS 크랭크 포지셔닝 센서. 그래서 1타입과 2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타입은 이제 크랭크 각 센서, 크랭크 각 센서입니다. 그래서 1번을 갖다가 우리가 1번 상사점 센서라고도 불리는 것이 CPS 1타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실린더 1번 피스톤이 위치를 검출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 크랭크 각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이 연소의 목적은 뭐 이렇게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이런 단계가 갖다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해주는 것 갖다가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CAS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크랭크 센서 CPS는 크랭크 위치 센서 둘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S 1 타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CPS 2 타입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캠각의 센서를 말합니다. 첫 번째 건 아까 크랭크각 센서라고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캠각 센서. 이 타입은 그래서 캠의 각도를 계산해서 이걸 ECU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CPS 타입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미스터라는 것은 이제 조금 아까 나왔던 것인데, 서미스터는 이제 뭐냐면 보통의 저항에 비해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가 크게 만든 저항을 갖다가 우리가 전반적인 서미스터라고 부릅니다. 서미스터.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열 가변 저항기라고도 부르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PTC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NTC 타입이 있는데, PTC 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 포지티브 템플리처 코에피션트 서미스탯.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즉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정특성을 갖게 됩니다. 정특성을. 그다음에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감소하는 NTC 우리가 서미스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특성이라고 부릅니다. 부특성. 이것도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미스터에는 정특성, 그다음에 부특성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성이.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이제 O2 센서, 산소 센서가 되겠습니다. 산소 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기 다교관 중앙에 설치되어 연소 가수 중에 산소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산소의 농도를 갖다가. 그래서 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연소가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산소가 많이 나오면 연소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ECU로 산소를 알림으로써 공연비를 결정해주는 센서가 이제 O2 센서가 되겠습니다. O2 센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기관 산소 센서는 이제 크게 나눠서 농담식하고 그다음에 진담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기식, 농담식과 전지식하고 자기식 두 가지가 있는데, 농담 전지식은 안정화된 지르코니아, 이건 일종의 화학약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이 되겠습니다. 지르코니아 사용은 고체 전해질 방식과 전해질 등을 사용하는 습식 전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고체 전해질 방식 같은 경우는 수명이 길고 1년에서 한 수년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참지용 가스의 산소 농도에 따라 수 ppm에서 수십 ppm까지 넓은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고체 전해질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센서 온도를 500에서 600, 800도씨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소하는 도중에 가스 중의 산소 농도 분석이나 자동차의 연소 제어 밖에 분석기 등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고체 전해질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식 전지 방식은 피검지 가스, 감지하려는 가스를 갖다가 액체도 더 좋다. 액체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막 내 확산하여 셀 내에 녹아드는 산소의 환원 전류를 측정한다. 그것이 우리가 습식 전자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명은 약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소 센서 하나 중에서 이제 지르코니아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 하나 중인데 이 산화물은 이제 고체 전해질, 즉 운반체가 이제 고체 전해질로서 양쪽에 백금 장착해서 그다음에 850도씨에서 산소 농담 전지, 즉 포화도가 이제 6%레이트 농담이 진한 농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른스테식을 표시하는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즉 산소 농도의 변화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그래서 1V에 가까우게 되면 공연비가 농후하다. 이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단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V에 가까우면 공연비가 상당히 농후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최대 전압, 농후 구간, 농도가 짙은 구간에서는 1V 이하 공전 상태에서는 농후와 희박을 부드럽게 반복하며 비율이 50대 5서 그게 이제 상당히 양호한 구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1V 이상에서는 최소 전압, 즉 희박 구간이 되겠습니다. 희박 구간. 그 다음에 희박에서 농후로 가는 기간이 0.2에서 0.6 사이. 그 다음에 상승 시에는 0.1초 이내면 양호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후에서 희박은 0.6에서 0.2, 그래서 하강 시 0.3초 이내면 양호한 이런 갖다가 구간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기 온도 센서, 앰비언트 템퍼리처 센서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기 온도 센서는 사실 외부의 온도를 검출해주는 센서입니다. 즉 내기 센서나 일사 센서와 함께 에어믹스, 그 다음에 댐퍼, 공기 들어오는 조정하는 길이죠. 그 다음에 풍량, 그 다음에 압축기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정보를 갖다 마이컴에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외기 온도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아까 선봤던 서미스터, 정특성, 부특성이 있다고 했죠. 이걸 온도에 따라 저항을 변화시켜서 차량의 배기가스 온도를 카메라가 응답하지 않도록 외부 수치를 항상 수치로 성형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외부 온도 센서가 되겠습니다. 외부 온도 센서. 다음에 이제 10번은 노크 센서. 노크 센서가 되겠습니다. 노크 센서는 이제 엔진의 노킹을 갖다 검출해주는 센서를 우리가 노크 센서라고 합니다. 노크 센서. 자, 노크 센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크 센서를 장착한 엔진은 노킹이 일어나면 노크 센서가 그래서 그것을 감지하고 이 신호를 받아 배전기의 지각 제어를 제거하면서 노킹을 피하기 위한, 즉 노크 센서가 노킹을 감지하게 되면 그 신호를 받아서 노킹을 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노크 센서가 기본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크 센서는 앞전소자를 사용하고 엔진 진동수의 크기를 전기 전압 신호로 바꾸는 것이 노크 센서가 됩니다. 나중에 앞전소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기에 부착된 엔진, 무연 휘발유, 프리미엄 가솔린 사양의 엔진에 장착되어 있다. 주로 장착되는 것이. 그래서 검출 특성으로는 노킹 주파수의 센서 자신이 공진 특성을 갖는 공진형, 그다음에 유파수에 대해서 평탄한 검출을 가지고는 비공진형,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 그래서 노킹 시의 진동 주파수가 6 내지 8Hz이기 때문에 kHz 때문에 센서에는 약 7kHz의 공진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크 센서를 우리가 일종의 노킹 센서라고도 부릅니다.